오늘은 모처럼 주말에 뒤에 뒷산에 올라와 봤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자연 가까이에서 피톤치드도 좀 마시고 한적한 데서 여유를 좀 느끼려고 왔는데 와 처음부터 산에 조업권이 있다 해서 왔는데 거의 2,000m네요. 생각보다 너무 멀다. 그래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화물용 레일이 깔려 있는데 나도 타고 가고 싶다. 사람들은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친구 관계, 대인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직장에서 승진을 못해서 괴로워하고, 다른 사람, 다른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괴로움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마음이 들뜨고 기쁜 상태가 좋고, 반대로 가라앉고 슬픈 상태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마음이 좋다 나쁘다 라는 건 없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변하는 건 그냥 마음의 본질일 뿐입니다. 이 사실만 알면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번씩 파도가 치는데, 해안가에서 보면 바다가 있었다가 사라졌다가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파도가 일렁이는 거는 그냥 바다의 성질일 뿐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마음은 흔들리는 게 원래 성질입니다. 마음이 들뜨면 들뜬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 마음이 가라앉고 힘들어지면 내 마음이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평소보다 훨씬 덜 힘들어집니다. 이거는 경험입니다. 아마도 이런 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깨닫는 방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꿈에서 강도한테 쫓기고 제 아무리 악몽이라도 눈을 뜨고 꿈을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듯이, 내가 가진 이런 환상이나 어리석음을 탁 깨고 나면 지금의 고민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럼 그 눈을 어떻게 뜨느냐? 그냥 뜨면 됩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돌을 지었는데 이걸 어떻게 놔야 됩니까? 손가락을, 엄지손가락부터 1개, 2개, 3개 뭐 이렇게 해서 놔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팍 놔버리면 됩니까? 그리고 악몽이 심할수록 그 꿈에서 깨기가 쉽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자기 마음이 아주 힘들수록 깨달음에 가까운 것입니다.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행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통은 즐거운 게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즐거운 것의 반대말은 고통입니다. 건강하다는 건 100m 달리기가 몇 초, 뭐 턱걸이가 몇 개 이런 게 아니라 병이 없고 아프지 않는 걸 말한다고 한다면, 행복하다는 건 괴로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없애려면 욕심을 버리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데 안 돼서 내가 괴로우면 그거는 욕심입니다. 승진을 하고 싶었는데 안 돼서 괴로우면 그것도 욕심이고, 안 돼서 미련이 남으면 다음에 또 하면 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만두면 됩니다. 등산을 하는데 중간쯤 올라가다가 해가 지고 다리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쉬었다가 더 올라가 보든지 아니면 그냥 내려오든지 하면 됩니다. 꼭 정상에 올라가야 할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면 되고 아니면 내려오고, 그건 개인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럼 중간에 내려온 사람은 실패한 사람인가? 아니요. 그만큼이라도 해본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에서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내 다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해가 지니까 집에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선택한 것 뿐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생 살면서 들판도 뒹굴고 노을도 보고 바다에도 들어가 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벌써 꽃이 폈네. 또 나는 친구한테 이만큼이나 해줬는데 상대방은 고마워한 것 같지도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괴로우면 그것도 욕심입니다.
여기서 저기 배수로에 돌을 던진다고 할 때 가까이에서 조심스럽게 던지면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근데 확률이 높은 거지 무조건 들어간 거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정성스럽게 대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해줄 확률이 높은 거지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해 라는 거는 내 욕심입니다. 친구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 어떻게 친구가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한다면 지극히 내가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잘난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친구라면 그 정도의 잘못은 기꺼이 감싸줄 만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친구를 사귈 자격이 있는 겁니다.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권리를 누리기 싫은 사람은 계속 괴로워하면 됩니다. 내 스스로 내가 못났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 이상향을 내 모습이라고 착각해서 그런 겁니다. 기대 속에 나는 아주 잘생기고 능력있고 어려운 일도 척척 해내는 사람인데 현실에 나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 감각 때문에 스스로한테 실망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의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보게 되면 힘들어할 일이 없습니다. 이 정도 공부하고 이 정도 회사에서 돈도 벌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 보면 나도 참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학벌이 어떻고 한때는 얼마나 잘 나갔는데 지금 왜 이렇지, 예전엔 별 볼 일 없던 다른 친구는 승승장구하는데 난 왜 이럴까,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좋아 보여도 이게 나중에 발목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져도 지금의 경험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구슬 모은 거, 딱지 모은 거, 그때는 아주 소중하게 보물같이 갖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일상적으로 먹던 몇 월 며칠 날의 저녁 식사, 그게 뭘 먹었는지 중요합니까? 나중에 되돌아보면 지금 내가 힘들다고 괴로워한 것들이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산 위로 여러가지 조형물들도 있고 가운데는 공터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밤에 오면 좀 무섭겠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마음이 가도록 습관이 되어 있어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관성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을 지켜보고 아, 또 부정적으로 마음이 가네라고 알아차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도 계속 그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나고 괴로우면 나만 손해입니다. 다른 일에는 손해볼 일 안 하면서 굳이 스스로 마음이 손해볼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평생을 행복하게 지낼 것인지, 아니면 내내 행복만 찾다가 남들 따라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합시다. 이상 정보 끝.